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38년 동안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교사를 1년 했고, 강사를 5년 했어요. 대학 강사를. 그리고 대학 교수를 32년. 그래서 도합 38년을 했는데,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한데, 우리가 교육은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공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도 하고요. 대학도 뭐냐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립대학교건 사립대학교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 자원부라 그러나 거기서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근데 교육의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을 공적으로 이해했을 때 교육 이념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래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은 별거 아닌 그거구나 이래 생각하실 거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근데 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좋은 교육 이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널리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인간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경북대학교는 그 점에서 보면은 사회에 유익한 걸 인간을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류대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사적인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교육하고 교육시키는가? 그 교육의 사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부모님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람 대접받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한테 울리지 않고 뒤처지지 말고 인간구실을 하고 그대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서 살아가라고. 달리 말하면은 독립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독립. 사적인 차원에서는. 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적인 차원에서는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보면은 치타나 사자나 곰이나 다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인간이 교육하는 만큼 복잡한 걸 교육하고 교육받지는 않지만은 사냥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왜 그렇게 가르치거나 배우는가? 평생 데리고 살고 할 수 없으니까 독립시키기 위한 거예요. 독립. 그 다음에 또 다음 새끼를 뵈면은 그 새끼한테 그걸 가르쳐서 또 독립시키고. 그런 점에서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겠다. 사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독립이 목표다. 그런데 독립에는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는 독립시키고 독립받기 위한 거다. 독립에는 그런데 세 가지 독립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독립. 그런데 이제 대학생, 사춘기만 지나가면 신체적인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엄마보다 힘이 더 세고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독립은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주는 세계 속에서 사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드디어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의 사춘기 이후에 신체적인 독립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독립이 뭐냐? 인격적인 독립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세상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 나름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거. 근데 이제 인격적인 독립은 지금 대학생 시절에 이제 갈고 닦고 연마하는 것이죠. 그 대학 시절에 그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독립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독립, 신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 독립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행동하고 처신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면 온전한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인지언어학 하시는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사람 구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구실한다고 할 때 그 구실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자기가 낼 수 있다는 뜻이래요. 결국은 경제적인 독립이 사람 구실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학생은 지금 신체적인 독립은 이제 끝낸 거고, 인격적, 경제적 독립의 기초를 닦는 시기인데, 우리가 그 독립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독립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독립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자유. 부모로부터 돈을 탔으면 자유를 못 얻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를 맞았어요. 제가 그때 뭐 논술 출제한다고 막 정신없이 극할 그때였는데, 논술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IMF를 외환위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IMF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경제 신탁 통치였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IMF의 지시 감독을 받았어야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국가의 자율성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은 국가조차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독립은 자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사실은 어린애들도 끊임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 집에 손녀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걔 머리를 잘못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제 기니까 여시가니까 잘못 닦아줬는데, 잘못 닦아줬는지 난 잘 닦아준다고 닦아줬는데, 지 스타일로 안 해준다고 김이 지는데 막 달래다가 참다가 어린애한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르려는 마음이 탁 들 때가 있더라고. 이제 꾸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용케 참았어요.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화를 냈으면은 그 4살짜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땡깡을 피우는지 모르겠어. 그건 지 스타일로 하고 싶다는 거야, 지 스타일로. 이 어린애들도 자기 하고 싶은 그게 있는가 봐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 세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면 옷을 집어 째는 밀가루 뿌리는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걸 실제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시연해 보인 사람 없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제복, 유니폼, 조복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징되는 어떤 규제, 이것을 속박으로 벗어난다, 이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든 일이 뭐냐?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시받으면은 지시한 대로 하면 책임도 안 지고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노예들은 자유인을 하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버리면 편하니까. 한번 노예 맛에 길들이면 노예가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것이 자유라는 거잖아요. 자유는요,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자유는 불안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자유는 불안하고 붙어 댕기는 거야. 가령 내가 경북대학교를 갈 건가, 혹은 다른 대학을 갈 건가, 이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저쪽으로 가면 어느 대학을 어떻게 이 대학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감이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죠. 자유는 불안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만이 인격체이거든요. 인격체. 인간만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의 뜻은 자유로운 존재라의 뜻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이렇게 행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 맞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그런 식의 자유가 자유 맞는데 그것은 차원이 낮은 자유죠. 만약에 그걸 자유라고 한다면 초원에서 톰슨 가지를 사냥할 건가? 아니면은 토끼를 사냥할 건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냥하는 치타는 자유입니다. 치타도 자유죠. 호랑이도 자유고, 그런 자유는 속박이나 구속이 없다 이 뜻입니다. 속박이나 구속의 부재로서의 자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어가 오대천에서, 강원도 오대천에서 이제 알이 부화해서 저 해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북태평양으로 가가지고 크릴 새우를 마음껏 잡아먹고 4년 뒤에 모천으로 회귀한다. 모천으로 회귀하면은 연어가 한 4년밖에 못 살아요, 사실은. 오래 못 삽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오리 농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리 농장. 그러니까 오리 새끼들이 막 부화해가 노란 것들이 주둥이가 납작한 게 막 수천 마리가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이제 농장 주인이 참 귀엽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귀엽더라고요. 노란 색깔이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45일 되면 시장에 출하한대요. 45일 만에 잡아먹는데요. 연어는 그에 비하면 많이 사는 거지. 근데 회귀하면은, 그 다음에 모천에서 암수가 짝짓기를 하고, 그 체외 수정을 하는 거죠. 물고기들. 그러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노의 모천 회귀는 그러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의미에서는 구속이나 속박이 없이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나는 죽기 싫어 해가지고 나는 모천으로 회개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는 계속 놀래. 이러면 더 살 수 있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격이 자유라고 말할 때의 자유는 그런 연어가 누리는 자유, 치타가 누리는 선택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그럼 자유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대학 생활은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자율성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유는 뭐냐? 자율성은 뭐냐? 첫째로 자기 삶의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큰 것도 정할 수 있고 작은 것도 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도서관 사서가 될 거야. 자기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그 남이 정해주면은 그거는 자기 삶의 목표를 타율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은 할 거야 라는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규칙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삶의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삶의 규칙을 정하는 기능, 이것이 인격의 입법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입법하는, 법을 정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인격의 입법적 기능은 입법하는 자유하고 관계됩니다. 내가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너는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경찰 해. 백남준 유명한 아티스트 있잖아요. 아버지가 법을 공부하라 그랬대요. 법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예술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술가의 길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한 것이죠. 보통 그런데 부모님 시킨 대로 정할 때도 있잖아요. 법을 공부해라.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또 지가 좋아하기나 말기나 지 취향에 맞기나 말기나 법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격의 입법적 자유가 없는 거죠. 타율적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정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내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적 자유라고 그래요. 인격의 입법적 자유는 머리하고 관계돼요. 머리에서 정하는 겁니다. 수행적 자유는 의지, 가슴하고 관계돼요. 수행.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담배 끊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 담배 피우신 분 있어요? 남성들? 나는 28년 동안 피웠다가 23년째 지금 끊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담배는 잘 끊었다고 생각해. 근데 담배 안 끊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끊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다음에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의지로 끊어냈습니다. 의지로. 자, 그런데
담배 끊을 거야 라고 자기 사무의 규칙을 정하고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작심삼일이라고 아이고 오늘 하루 더 피우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나는 이제 수학 부족하니까 수학 공부 내일 아침부터 일나서 5시간 5시 일나서 1시간 딱 하고 학교에 등교할 거야. 그런데 못 일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수행적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네 빨리 수학 공부하라 네 하기로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정했잖아. 네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엄마가 이제 끼워가 흔들어가 하면은 그거는 타율적 수행이에요. 자율적 수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적 수행, 이거는 의지. 인격의 수행적 자유는 의지하고 관계된다. 인격체라는 것은 지, 정, 의, 이 3자의 통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심판하는 거야. 나는 못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왜 이렇지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건 인격의 심판적 자유, 심판적 자유. 심판적 자유는 후회의 감정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이거는 감정하고 관계돼요. 지정의, 정하고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지정의 심판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삶의 규칙도 내가 정하고 그것을 내 의지로 실천해내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 그것을 질책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켜 나가는 능력, 그거를 인격의 자유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인간만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인격의 그 자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 정신과 진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에 여행하게 됐는데 무슨 뭐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스페인을 여행하게 됐는데 이제 여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유럽 여행은 토탈 내가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 스페인에서 타고 인천강에서 타고 다 합쳐버리니까 65시간을 탈 것 교통수단 위에 얹혀 있었더라고. 8박 9일 여행하는 동안. 나중에 허리도 뒤틀리고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스페인 가서 제가 놀란 것은 예전부터 유럽에 여행하면서 느꼈는 것이긴 한데 유럽이 늙었다.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강하게 느꼈어요. 이 1층에서 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우선에 캐리어 2개하고 사람 2개 타면 꽉 차요. 코딱지만 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이 올라갈 때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하면 올라가요. 난 깜짝 놀랐어. 떨어지는 줄 알고.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한번 보물 엘리베이터를 타봐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3층에 설 때도 덜커덩 하면서 서는 거라. 그 다음에 희한한 문도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많던데 그래 유럽이 왜 이렇게 바이탈리티가 떨어지는가. 근데 유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도 공산당이 있고 프랑스 노동당이 있고 영국에도 노동당이 있고 사회주의적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토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배려해 줘야 된다. 복지 정책을 많이 편 거죠. 복지 정책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복지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라. 복지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 다음에 노는 거 좋아. 그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독일이 1년에 독일 사람들 2개월 3개월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여행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지만 이제 금요일도 놀자. 주 4일제 하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주 3일제 하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지 정책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에 안주하다 보니까
뭔가 경쟁지향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내가 교수 갔을 때에 그 빌 게이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던데,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스티브 잡스가 나하고 비슷해요. 스티브 잡스. 애플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최장 뭐 잘못돼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에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입니까? 페이스북. 유튜브는 누가 만들었노? 이 모든 IT 기업, 세계적인 국제적인 IT 기업은 전부 미국에서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이 사실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미국은 사회주의 유형의 정당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일본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미국은 또 경쟁지향적인 사회이기도 해요. 활력이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새로운 어떤 발전, 도전 이런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에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에 보직을 맡아가지고 그때 학교에 뭐 본부에서 이런저런 보직을 이런저런이 아니고 뭐 보직을 하나 맡아야 했는데 그때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 신입생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신입생을 받았는데 신입생한테 이제 뭐 인사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많아가 학생들이 오전 신입생, 오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 오전에는 제가 하고, 그때 제가 부총장을 했어요. 오후에는 총장이 하시고. 그래, 자,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본부에서 그런 거 써주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에다 부탁을 했는데, 써가 왔는데, 이래 써가 왔어. 신입생, 신입생 입학식에서 축사하는 말에 이래서 왔어. 여러분들이 비록 원하는 만큼 훌륭한 대학에 못 왔을지 모르지만, 그럼 되겠습니까? 경북대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대학인데,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원래 그랬었는지 모르지, 인서울 하고 싶었는데, 지방대학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항상 마음에 밟혔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그걸 버리고 내가 새로 썼어요. 내가 새로 썼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벼룩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 닫아놓으면은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인데, 사람이 벼룩이 뛰듯이 그렇게 뛸 수 있다면은 아마 아파트 한 30층까지 뛰는 걸로 봐야 안 될란가? 벼룩이 키가 이만한데 뛰는 건 이만히 뛴다 그러면은 하여간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아파트 30층이 될지 20층이 될지 모르지만은 엄청 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리로 딱 된 거 병에다가 딱 막아놓으면 몇 번 받치면은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라.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조차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스스로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을 만들어 놓고 난 할 수 없어라고 해버리면은 자기 능력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은 50으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취적인 그런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된다. 경북대학교에 오기 싫었을 텐데, 이래 와서 참 여러분들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경북대학교 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입학식을, 문장을 써가지고 곤란하지 않겠는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실은. 가령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음악적 재능을 죽여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 그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칸트 선생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아니, 뭐, 내게 주어진 재능, 뭐, 내가 살리건 안 살리건 그거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음악의 문외 아닌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그러면서 내가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가 되겠다. 이건 또라이 짓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대상화 시킨다는 거.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여러분들 누가 했습니까? 그 말? 혹시 기억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인 줄 압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습니다. 그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는 누가 했는 줄 아시겠죠?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인 거 맞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시켜 바라보는 것은 어른됨의 징표 표식이다. 어른됨의 표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애들을 칭찬을 막 해줘요. 왜냐하면은 어린애가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하거든요. 근데 어린애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그 칭찬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이니까. 그게 교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 무거운 고래를 춤추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요, 칭찬에 기대는 것은 자기 운명을 남의 입술에 저당 잡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고 해야지 남이 감은 이슬하고 입에 발린 칭찬해 주는 것이 안 쏘가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장미라 역도 한창 들 때에 아이고 김연아처럼 날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먹혀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칭찬이. 그러면 그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자기 허물도 보고 자기 장점도 보다 이 뜻이잖아요. 자기 허물을 봐야지 자기가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게 이런 결함이 있어. 이거 고쳐야 돼. 바둑 선수들이 바둑을 두면은 바둑 두고 난 뒤에 복귀해 보잖아. 이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바둑 솜씨를 어떻게 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대학에 재직 중일 때에 그 교육학습센터인 것서 와가 선생님 강의 한번 찍어보세요. 이러니까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 강의하는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느냐? 그래야지 내 강의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자기 대상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발전도 안 될 뿐더러 남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가 공주가 아닌데 공주과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공주처럼 대접받고 공주처럼 행세한다. 이게 피곤하잖아요. 지가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똥폼 잡고 다니는 사람. 남자들은 허세, 여자들은 허용. 이게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의 절름발이는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지만 영혼의 절름발이는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자기 대상화되는 아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천당이면서 지옥이에요. 자기 자신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 자신이 그 점에서 천당이지만은 자기 자신에 갇혀 사니까 지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기 대상화 된다는 게 어른의 중요한 징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게 필요하다. 어린이 때는 칭찬해주면 그게 도움이 된다. 그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칭찬에 의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셀프 코렉션, 자기 교정이라고 그래요. 자기 교정.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남이 나한테 비난하면 싫어해요. 비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데도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교정해주고, 질책도 하고 꾸중도 하거든요. 어린애들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온전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됐으니까, 자유를 구사해야 된다, 자유. 자유를 또 존중받아야 된다. 내 인격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른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결국은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자기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남이 직접 비난하니까. 그러면 또 싫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작 자기 교정이 안 되고 자기 반성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몰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앞에서 좀 빵빵거린다고 나와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뒤에 참 막 범벌로 저 때리 빼고 부수고 창문 부수고 자기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화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당연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야 돼요. 불철주야.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겪은 건데,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이 그게 아니야. 그게 케미가 안 맞는 거라 소위 뭐라 그럴까? 적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경우는 철학과를 공부했고 철학 공부가 비교적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택한 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심사숙고해서 택한 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철학과 그건 돈도 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든 과라 하던데 그거 가지 말아라 하던데 저는 하여간 돈 못 버려도 좋으니까 내 하고 싶은 공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철학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그만두고 졸업하고 난 뒤에 영국으로 가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했어. 그것도 전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도 시험치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고 인생의 반틈을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잘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만 해도 인생의 반틈은 성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인식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인식이 중요한 것이죠. 알아냈으면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흔히 운칠기삼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생살에서 운은 7이고 지 노력 기술은 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낚시꾼들도 그래요. 낚시꾼들도 남이 잡는 건 운이 좋아가 잡고 지가 잡은 건 기술이 좋아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고스톱판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 남이 따먹는 건 운이 좋아 따먹고 지가 따는 건 기술이 좋아 딴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운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영감, inspiration. 영감, old man, 늙은 노인 말고.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1% 영감이 없으면은 99%의 노력이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뜻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의 영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99%의 노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99% 노력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영감이 반짝 떠오른다. 그걸 막스 쉘러라는 독일 철학자가 에어레프니스라고 했어요. 체험. 체험. experience. 체험. 그런데, 쥐들도 그렇대요. 미로에서 먹이를 찾다가 하다가 그 미로에서 드디어 먹이를 찾는 길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사람 관찰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동물 행태학자는 아닌데 철학자거든요. 눈이 반짝거리는 걸 느낀다는 거야. 아마 다른 동물 행태학자들이 쓴 책을 인용했겠지. 눈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부처님이 29세에 출가를 해서 처자를 버려요. 처자를 버리는데, 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
그래서 처자를 버리고 29세 출가해가지고 그 당대에 이제 그 요가 수행성들 중에 우뜸인 사람들이 알랄라 까마란지 뭐 우따까라 한번 붙한지 그 사람들 이름을 외우기가 힘이 들어요. 뭐 그래서 그 한테 가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좀 미진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극도의 진짜 전무후무한 고행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가죽 벼를 만지면은 등에 이 뼈다귀가 만져졌대요. 뼈다귀가 이게 구슬처럼 더덕더덕이 이래 연결되어 있잖아. 그게 만져졌대요. 그 다음에 수그리면 팡 머리가 쳐박고 그렇게 극심한 고행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리수나말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 깨달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뭘 왜 깨달았는지 선명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부처님이 이거야 라고 깨우침을 얻었다는 거야. 어찌됐건 그러면은 그 6년 동안의 고행과 그 과정이 없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6년 동안의 힘든 고행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서 에어리프니스 체험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9%의 노력이 선행되었을 때 1%의 영감이 생겨나고 그 영감을 기대해도 된다. 99%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1%의 영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천재적인 착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코풀라는 것이다. 그냥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닭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에디슨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심리학 책에서 읽은 건데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실험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그런데 이거는 1999전 2000기 되는 거죠. 1999번 넘어지고 2000번 때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또 한번. 요즘은 AI 이거 내가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갖고 놀아보기 재밌어. 사실입니까? 하기네. 그거는 그냥 그만큼 노력을 강조한 이거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부를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은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떠돌아다니는 건 사실이래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에디슨이 나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가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다. 이게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정신 가지고 미쳐야 된다. 제정신을 가지고 미쳐야 된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혹은 그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미쳐 있어요, 사실은. 뭔가 미쳤어요. 내 주변에도 아는 교수님 한 분 일 중독증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광기 없는 천재가 없다. 모든 천재는 약간의 광기를 가지고 있죠. 미쳐야지 뭐가 됩니다. 사실은 가령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얼마나 주구장창 노력했겠어요. 그 다음에 양궁 선수들 얼마나 많이 쏘았겠어요. 무수하게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살이에서 노력, 열정, 그 다음에 광기, 그 다음에 추진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휴식을 모르는 노력, 그 다음에 폭발하는 열정, 그 다음에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광기, 그 다음에 좌우를 돌보지 않는 추진력,
이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정신을 갖추고 미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정신 안 가지고 미친 사람들 많아요. 가령 골프에 미친다. 골프 뭐 싱글을 하려고 하면 뭐 돈을 1억 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던데, 하여간 뭐 돈도 없으면서 갖다 바치고, 뭐 어떤 사람은 춤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미치고, 낚시에 미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낚시에 미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안동댐에 언젠가 젊을 때 갔더니 14박 15일 낚시한대요. 14박 15일. 그럼 낚시에 미쳐가 낚시만 하고 왔냐는 게. 나는 낚시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대로 즐기되 빠지지 아니한다. 이 교훈을 항상 되새기고, 쉽게 얘기하면 공자님이 즐기되 빠지지 아니한다 하는 이게 제정신 갖추고 미쳐라 그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낙이 불음. 즐기되 그러나 불음 빠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을 미친 사람들, 스탈린, 그 다음에 폴포트 들어보셨죠? 폴포트 크메르루즈 캄보디아 내가 여행했을 때 그 폴포트 시절에 죽은 사람들 해골 바가지를 유리통 안에 한가닥 넣어놨더라고. 해골 바가지들을. 잊지 말자 폴포트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잊지 말자 6.25인데. 그런데 폴포트가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에 미쳐가지고 광분하고 날뛰었느냐. 도광발호라는 말이 이렇게 미쳐 날뛰었다 이 말이야. 했느냐 하면은 심지어 살찐 소도 죽였대요. 자본주의 소라고.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한테도 무슨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노?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는데 10년 동안 죽였어. 10년 동안. 폴포트는 단기간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한 170만 명을 죽였대요.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미쳐가 그만, 미쳐가지고. 지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미친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휴식을 모르는 노력을 가지고 있죠. 폭발할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광기를 가지고 있죠. 좌우를 돌보지 않았죠. 이게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준 거라.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겁니다. 눈 뜨고 미쳐야 됩니다. 눈 뜨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젊은이는 경험이 없는 노인과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넘쳐요. 노인들은 열정은 쉽고 경험은 많아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섣불리 덤벼들지 않습니다. 인생살이는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미쳐야 한다는 거, 미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힘든 건데, 젊으면서도 경험이 있는 것처럼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늙어서는 열정이 있어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열정이 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가 보네. 하하. 5번째,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요즘 세상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가 인생이다. 인생이 현재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만 있다. 현재를 즐기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현재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현재도 순간순간인데 붙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게 현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이미 계속 지나가 버리니까 안 잡히고 그래서 없고. 나는 그런 시간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현재가 다다. 현재가 전부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현재, 그럴듯한 말을 해요. 영원한 현재.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라는 건 뭐냐?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그 시간을 현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가
가령 내가 이제 학생이 있어, 고등학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명문대학에 가야 되겠어. 경북대학교 같은 훌륭한 대학에 가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제일 취약한 과목은 수학이야. 그래서 3년 뒤에 이 신입생이 입학해서 3년 뒤에 경북대학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꿈에 그립니다. 목표가 미래에 정해지는 것이죠. 그 목표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현재는 내가 경북대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과거부터 나는 놀던 습관이 있어. 수학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숫자는 지긋해. 나는 숫자 하기 싫어. 수학 공부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가려면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요구하고 수학 공부하기 싫다 하는 내 습관하고 내 속에서 현재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은 갈등을 해요. 아휴, 내일 하지, 내일도, 내일이 있잖아. 오늘만 내일이가, 내일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 미룰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일 나가지고 해야 돼.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돼. 달리 말하면은, 과거의 습관과 불교식으로 하면 업력과 미래의 희망과 기대, 이상, 꿈이 부딪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간이 현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서 현재로 살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갈등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힘에 밀려버립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오늘만 내일이가, 내일도 내일이지, 모레도 내일이지 하면서 자꾸 미룬다. 그러면은 과거에 굴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미래에 추구하는 목표를 향한 삶을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놀고 싶고 하는 그걸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현재를 즐겨라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니까요. 현재를 즐겨라. 에이, 모르겠다. 현재를 즐겨라 하더라. 여행 가자. 돈 벌어가.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여행. 내 제자들 중에서도 벌어가지고 또 방학 때문에 놀러 가버리고. 인간은요,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현재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미래 중독자라는 책도 있어요.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한번 빌려보세요. 나는 한 권 사서 봤는데. 인간은 미래 중독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산다는 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 현재를 참고 그러면 도대체 죽을 때 남는 게 뭡니까? 물론 추구해서 실현한 어떤 것이 남긴 남죠. 남는데 그건 너무 고단한 삶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고 레크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뜻이거든. 미래의 삶을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휴식이 필요하지. 휴식이 필요한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덕부경인가 그런 경전에 나오는 것 말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자가 진짜 최후의 승리자다. 진짜 승리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